안녕하십니까. 2월 22일 유튜브 영상 제작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잔고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잔고는 771만원입니다. 와, 정말 계속 파네요. 외국인하고 기관이. 마이너스 18만원이고요. 일단 지난 금요일 미증시 보합권에서 마감을 했는데요. 금리 상승 부담이 계속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이 금리 상승 쪽의 압박을 느끼면 증시에는 대단한 악재라고 봐야 됩니다. 이게 돈이 회수가 돼버리기 때문에 금리 인하 이렇게 하게 되면 돈이 풀리니까 산리자로 돈을 빌려갖고 그 돈으로 투자를 한다 이렇게 되는데, 금리 상승되면 돈을 갚아야 되니까요. 풀려있던 돈이 회수가 돼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됐을 경우에 현금화 시키기 가장 좋은 것부터 먼저 팔아가지고 이제 돈을 갚아야 된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에는 현금화가 상당히 쉽기 때문에, 워낙 빠르게 움직이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팔고 싶을 때 확 팔아갖고 현금화를 할 수 있다, 이런 의미로도 좀 해석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금리 인상 이 부분이 해결이 되지 않으면 항상 불안감을 가지게 되는 그런 흐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되겠다,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금요일날 매도세가 좀 줄길래 이제 외국인하고 기관이 좀 이제 팔만큼 팔았으니까 좀 그만 팔겠지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지금 헤어증시 보시면 나스닥 지수도 지금 여기서 현재 지금 미국 나스닥 선물 지수가 마이너스 한 1.1 정도까지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장중에는 우리나라 증시가 진행되고 있을 때는 저렇게 안 빠졌거든요. S&P 기준으로 한 0.3 이 정도밖에 안 빠졌는데 우리 장 끝나고 나서 지금 더 빠지고 있습니다, 밑으로. 그래서 저 상황이 계속돼 가지고 만약에 회복을 못하고 오늘 저녁에 미증시가 하락 쪽으로 가게 된다면 내려오게 되면 모양이 아주 안 좋게 돼 버립니다. 그래서 좀 불안감을 가지게 하는 그런 상황. 다우지수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꺾이면 조금 불안한 모습이 나오겠죠. 독일 증시도 한번 볼까요? 독일 증시도 요건 금요일날 올라간 거고 오늘 현재 지금 한 1% 정도 빠지고 있기 때문에 요 정도쯤 이평선 거의 요 정도쯤에서 지금 현재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회복 못하고 만약 뒤로 밀리게 되면 국내 증시의 하락 압력으로 좀 작용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외국인하고 기관이 지금 계속 팔고 있기 때문에요. 오늘도 코스닥에서 외국인이 한 1,400억대까지 팔았었어요. 팔다가 마지막에 또 얘들이 또 마지막에는 살짝 또 좀 회수해가지고 조금 줄입니다. 그래서 900억 정도, 기관도 한 900억 정도, 그래서도 한 3,200억, 4,500억 해서 코스닥 그래서 공이 그냥 외국인 기관이 계속 매도를 하고 있다. 그래서 해외 증시까지 안 받쳐주면, 못 받쳐주면 개인들이 좀 불안감을 느낄 것 같아요. 그래서 뒤로 확 밀어버렸을 때 과연 계속 받아낼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살짝 됩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진짜 계속 파네요. 생각보다. 자, 그리고 제가 했던 매매요. 제가 가지고 있었던 종목이 태갱 BK하고 태갱 케미칼하고 그 다음 KG ETS 환경 관련주 이렇게 가지고 있었습니다. 가지고 있었는데 KGTS는 괜찮았습니다. 그나마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이건 익절을 했습니다. 비중을 줄이기 위해서 팔았습니다. 팔고 이 태갱 케미칼이 문제가 생겼습니다. 주말에 어떤 뉴스가 나왔냐면 화이자에서 콜드체인 영하 75도까지 낮출 필요가 없다. 그래서 영하 한 15도에서 20도 정도로 유지해도 문제가 없다, 이렇게 이제 FDA에 수정 승인을 요청했다,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까지 영하 75도를 유지한다는 것 때문에 화이자 백신 운송할 때 드라이아이스를 꽉 채워가지고 이제 콜드체인 유지하면서 움직이는, 배송하는 게 상당히 화두가 됐었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드라이아이스 관련주하고 냉동고 관련주하고 이런 종목들이 관심을 가졌는데 이걸 영하 15도에서 영하 20도 해버리니까 아마 영하 20도 정도면 한 영하 15도 이 정도면 하겐다즈 아이스크림 같은 거 보관하는 냉동고 이 정도 수준이면 커버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드라이아이스도 그보다는 훨씬 적게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악재로 오늘 태경케미칼이 확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손실 났던 부분이 태경케미칼 쪽에서 많이 나온 것 같고요. 그 다음 태경케미칼이 하락하니까 태경 BK도
이 모회사 개념이라서 같이 딸려 내려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두 종목에서 손실이 많이 발생하는 상태고요. 그 다음 KGTS는 정리했습니다. 이게 나쁘진 않은데 시장이 불투명하니까 일단 비중을 줄여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도 미국 선물 지수가 마이너스 한 0, S&P 기준으로 한 0.8에서 뭐 0.6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되게 이 불안정하게 움직여서 예측이 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연유로 태경케미칼 손절하면서 같이 정리해버렸습니다. 익절해갖고 정리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비중을 확 줄였고요. 그 태경 BK가 남아있는데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지금 시장 상황이 안 좋아서 이걸 그 탄소 중립 이론 관점으로 들어왔는데 그린케미칼 같은 종목이 뒤로 밀려버립니다. 탄소 관련한 종목들이 KC코트를 마찬가지고 JC케미칼 시장 상황이 안 좋으니까 뭐 탄소 중립 이런 거 생각할 상황이 아니다 이런 쪽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던지고 보자 이런 분위기 좀 느껴집니다. 그래서 일단 비중을 줄여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선은 제가 시간에서 지금 좀 많이 빠져 있는데요. 시간에서 줄이든지 아니면 내일 아침에 줄이든지 비중을 한 200만원만 남기고 나머지는 전부 줄일 생각입니다. 확 줄여놓고 장 시작하고 나서 아침에 시장 상황을 보고 거기에 맞춰서 대응을 해야 되겠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단타 관점으로 매일매일 이제 좀 시장이 그 금리 인상 이런 악재가 해소될 때까지는 현금 보유를 한 상태에서 아침에 시장 상황을 지켜보고 그 움직임을 보고 대응하는 식으로 그렇게 대응을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태경 BK는 지금 한 500만원 되는데 300만원 정도 줄이고요. 200만원만 남겨놓고 나머지 그 현금으로 그날 시장이 강한 종목 쪽으로 따라붙도록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특별하게 우량주 쪽으로는 관심 종목 잡기가 좀 어렵고요. 개인적으로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일단 시장 상황이 안 좋다면 오늘 미증시가 만약에 많이 빠져가지고 내일 그 미증시가 하락하는 모습이 나온다면 히토리 관련주인 유니온 쪽 그 다음에 보시면 이 유니온이 지금 거의 인버스로 작동하는 것 같거든요. 증시가 지수가 빠지면 얘가 강하게 올라갑니다. 오늘도 초반에 지수가 상승할 때는 코스닥 지수하고 딱 비교해보면 비슷하게 반대 개념으로 나옵니다. 아침에 코스닥이 이렇게 올라갈 때는 유니온이 내려왔었거든요. 내려왔는데 코스닥 지수가 쫙 흘러내리니까 얘가 강하게 확 치고 올라갑니다. 치고 왔다가 지금 다시 조정받아갖고 보합권에서 멈췄는데요. 만약에 오늘 저녁에 미증시가 지금 미국 선물 지수가 상당히 불안해 보입니다. 지금 나스닥이 한 1.3%까지 빠졌습니다. 그래서 미증시가 급락하면 이 종목이 내일 다시 한 번 더 치고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인버스로 작동할 만한 종목이 제가 어저께 방송에서 말씀드렸는데 금 관련주인 엘컴텍하고 시간에 한번 볼까요? 그 다음 전쟁 관련주인 빅텍하고 그 다음 이제 히토리 관련주인 유니온하고 뭐 노바텍 같은 이런 종목들 유니온 머티리얼이나 뭐 티플렉스 이런 쪽보다는 아무래도 유니온이 대장이니까요. 오늘은 포스코 엠텍이 조금 강하게 움직였습니다. 근데 원조가 이거 유니온이니까 개인적으로 저는 일단 내일 시장이 안 좋다면 유니온을 단타 관점으로 한번 접근해 볼 생각이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고 코스닥이 반등이 나온다면 여기서 코스닥 지수가 반등이 나와준다면 위로 올라와 준다면 태경 BK 같은 종목 그 다음에 뭐 KGETS 폐기물 관련주 쪽이나 이런 쪽 종목들로 매매를 하는 쪽으로 그래서 일단은 현금 비중을 많이 높여 놓고 그 다음에 시장 상황을 보고 대응하는 식으로 당분간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장 상황이 안 좋은데 자꾸 무리하게 덤비다가 손실만 커질 수 있기 때문에요. 조심해야 되겠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 목소리 보시면 아시겠지만 힘이 좀 안 나죠. 시장이 이게 지금 너무 힘이 딸리니까 저도 덩달아 힘이 안 납니다. 그 다음에 댓글에서 제가 잘하지도 못하는데 자꾸 상담하려니까 좀 마음적으로 부담스럽긴 한데 네온테크 어떤지 한번 봐달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개인적인 생각을 그냥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온테크는 드론 관련한 종목 중에 대장으로 보시면 될 겁니다. 네온테크가 이게
그 드론 관련주들 중에 갑자기 찾으려니까 좀 그런데 뭐 PC 디렉터 하면 쭉 있는데 제가 봤을 때 드론 관련주 대장은 네온테크가 맞다고 봅니다. 이게 지금 뭐 국책 사업으로 연구도 많이 하고 있고 좀 실력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드론 관점으로는 상당히 좋은데 이 종목이 계속 힘을 못 쓰고 있다가 여기서 강하게 치고 올라갈 때 이때 왜 올라갔느냐를 생각해 봤거든요. 그래서 이게 아마 이것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이 종목 자체가 뭐 실적이 탁월해졌거나 이런 건 아니고 기대감으로 올라갑니다. 드론이라는 게 앞으로 많이 쓰이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 나스닥에 상장된 이항이라는 종목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드론 택시, 우리나라에서도 전번에 그 시연했었는데요. 사람을 태워가지고 이렇게 움직이는 거. 그래서 인천공항에서 이 서울까지 왕복하는 그 시연했던 게 이제 이항 택시, 그 이항 드론인 것 같은데요. 이항이라는 이 중국 드론 회사가 미국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올라가는 모습 보시면 쭉 올라가서 여기까지 올라갔죠. 그래서 이게 이렇게 올라갔을 때 얘가 확 따라서 올라갔다고 봅니다. 드론이 테마다 이렇게 됐어. 그리고 나서 얘가 밀릴 때 좀 밀렸고 다시 재차 상승할 때 따라 올라간 것 같습니다. 올라갔는데 지금 최근에 급락을 한번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급락했을 때가 이항그룹이 그 어떤 그 실적 관련한 어떤 이런 그 조작 뭐 이런 쪽으로 그 보고서가 나왔는 것 같아요. 그 공매도 쪽에 그 헤지펀드 이쪽에서 그 보고서를 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회사가 문제가 많다 이렇게 해가지고 옛날에 니콜라도 그래갖고 추락시켰던 적이 있는데요. 그런 보고서가 나옴으로 해서 확 추락을 했습니다. 추락했다가 다행인 것은 그 다음날 그 부분 어느 정도 절반 정도 만회를 했다는 이게 그나마 괜찮았다고 봅니다. 이제 완전히 추락해버렸다면 드론 테마에 타격을 받았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어느 정도 들어 올렸기 때문에 얘도 안 빠지고 들어 올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이항그룹하고 움직임이 물론 이제 길이는 좀 다릅니다. 여기서 급락했을 때 상대적으로 덜 빠졌고 또 반등할 때는 좀 덜 오르고 이렇게 차이는 있지만 대체적인 흐름이 이 이항이라는 그 중국의 드론 회사의 어떤 움직임하고 좀 따라서 움직이지 않느냐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드론이 앞으로 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비전을 보고 올라가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오를지 내릴지를 제가 판단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항그룹이 올라갈지 내려갈지를 전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분위기로 봤을 때 급등해서 올라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또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빠졌다가 들어올린 거 보면 심하지는 않은 것 같으니까요. 시장 상황이 어느 정도 좀 맞춰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시장 상황이 좀 안 좋아져 가지고 떨어지면 하락 압력을 좀 받을 거고 시장이 좋아지면 다시 또 위로 좀 올라갈 것 같은데 여기서 지금 올라온 위치가 어느 정도 많이 올라와서 일단 이 이항그룹 이 종목의 움직임을 좀 참고를 하면서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게시판에서 조회수가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거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이거 저도 경험해 봤습니다. 보시면 네온테크의 네이버 토론실이에요. 보시면 지금 조회수가 27만 8천회 이렇게 나오죠. 얘 밑에 있는 거는 42만회 나옵니다. 평소에 조회수가 이게 뭐 6천 뭐 이렇게 나오는 게 정상입니다. 이게 200 뭐 6천 이렇게 나오다가 갑자기 이게 뭐 42만 이렇게 나와버리죠. 그 전에 더 많이 나온 거 있나요 혹시? 10만 나오고 야 이건 지금 93만 7천 정도 나왔죠. 그래서 이렇게 많이 나오게 되면 심리적으로 조금 이렇게 혼란스럽습니다. 이게 일부러 이렇게 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이 조회수가 확 오르면 사람들이 그냥 느낌에 이거 뭔가가 들어왔는갑다 이런 생각을 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걸로 해서 좀 혼란을 주긴 하는데 이게 제 경험상으로 봤을 때 조회수가 많이 나온다고 해서 올라간다 내려간다 이렇게 판단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얘네들이 어떤 분위기를 잡기 위해서 조회수가 확 터지게 해놓고 그럼 관심이 집중되니까 시장 상황이 좋았다면 확 끌어올리면 따라오는 사람들이 확 많다는 얘기겠죠. 근데 문제는 따라오면 팔아먹고 털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동호회라든가 무슨 세력 이런 쪽에서 자기들 원하는 대로 뭔가를 움직이기 위해서 실제로 이게 그 많은 사람이 조회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게 네이버 자체에서 뭔가 이게 그 옛날에 그거 있죠. 그거 드루킹처럼 뭔가 이렇게 막 조작하면
카운터가 계속 돼버리는 그런 뭔가의 어떤 그 한계점을 뚫고 들어오는 게 아닌가 싶어요. 실제로 이 투자자 이만큼 아까처럼 90만 명이나 여기 들어와가지고 이걸 이 글을 보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어느 정도 약간의 조작 냄새가 좀 나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 부분은 너무 민감하게 받지 않는 게 좋을 것 같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생각해 봐야 될 거는 동호회든 아니면 세력이든 뭔가가 여기서 인위적으로 컨트롤 하려고 한다는 그런 느낌 정도로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이런 경우를 다른 제가 가지고 있던 종목에서 한번 봤는데 그 다음날 무슨 일이 일어날까 싶어서 열심히 봤는데 별일이 안 일어나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끝나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조회수 이만큼 올려놓고 지금 아무도 안 들어오고 뭐지 이러고 설렁하게 끝난 적이 있었는데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근데 뭔가가 인위적인 조작을 하기 위한 동작이 아닐까 그 정도로만 정리를 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시장 상황이 좀 불투명해서 특별하게 뭐 종목 유망 종목 이런 거를 추천드릴 상황도 아니고 한마디로 말해서 제 코가 석재라서 일단 저부터 생존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살아 있어야 뒷날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떨어지고 있는 이 부분을 어떻게든 잘 슬기롭게 극복을 해서 손실을 최소화하고, 만약에 여기서 떨어진다면 제가 가진 종목도 같은 개념으로 떨어질 것 같습니다. 지금 떨어지는 코스닥이 밀리니까 같이 밀리고 있어가지고 이게 반등이 나와주면 다행인데 안 나와준다면 제 종목 또한 하락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위험관리 잘 하시고, 저는 일단 그렇습니다. 현금 비중을 많이 높이고 가지고 있는 종목은 한 100만원 200만원 정도만 오버시키고 나머지는 전부 현금을 가지고 당일 시장 아침의 상황을 보고 단타 관점으로 짧게 당일 매매 정도로 대응을 하는 게 현재로서는 맞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장이 제 생각과 좀 다르게 가서 조금 염려스럽긴 한데요. 위험관리 잘 하시고 의견 있으시면 뭐 시황에 관계된 것도 좋고 종목에 관계된 것도 좋고 관심 의견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저도 저녁에 참고해서 대응을 하도록 그렇게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수고 많으셨고요. 안전장에 힘든 시기입니다. 잘 대응하셔서 어려울 때 잘 견디고 넘겨야 좋은 날이 올 수 있다. 이런 관점으로 잘 견디고 넘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영상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